우범곤 순경마을 주민 학살 사건. 우범곤은 대한민국의 경찰관으로 1982년 4월 26일 밤 경상남도 의령군 곡류면에서 90명을 연속으로 살해 혹은 부상을 입히고 수류탄으로 자살했습니다. 62명을 연달아 살해해 대한민국 최다 살인 기록을 남긴 연속살인범으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량살인을 저지른 총기살인범이었습니다. 1955년 3월 18일 음력 2월 24일 경상남도 부산시 초량동에서 경찰관의 네 아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해병대에서 복무하며 특등사수로 뽑혔고 태권도 3단과 유도 3단을 보유한 무술 유단자였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 101경비단에 선발되어 청와대, 경호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와 관련된 문제로 중도에 좌천성 전출당하여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이후 또 좌천당하여 곡류지서로 전출되었습니다. 부산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피의자들을 함부로 다루거나 윽박지르는 등 포악한 성격을 드러냈고 평소 유순하다가도 술만 마시면 성격이 난폭해져 미친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사건 발단 동거녀와의 갈등. 1981년 12월 30일 오후 5시 곡류지서로 전근 온 뒤 1982년 2월 8일 하숙을 하던 우범곤은 이웃집에 살던 전 모 양과 사귀게 되었고 3월 9일 전양의 집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양의 가족들은 우범곤의 술버릇 때문에 동거 전부터 두 사람의 교제를 극력 반대했습니다. 1982년 4월 26일 우범곤이 잠든 와중에 동거녀가 그의 몸에 붙은 파리를 손바닥으로 잡기 위해 쳤는데 파리가 날아가서 잡지 못하고 우범곤의 가슴을 쳤고 우범곤과 동거녀는 말다툼했습니다. 화를 미처 식히지 못한 채 우범곤은 오후 4시경 지서로 간 뒤 오후 7시 30분경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만취한 상태에서 코피가 날 정도로 동거녀를 주먹으로 폭행했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던 동거녀의 친척 언니가 뛰어 들어와 말리자 친척 언니도 난폭하게 폭행했습니다. 끌벅적한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사건의 전말을 들어본 동네 사람들이 동거녀를 두둔했으며 우범곤은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지서로 향해 지서에 배속된 육군 방위병들과 소주를 퍼마시던 우범곤은 동거녀의 남동생이 와서 경찰이면 다냐고 소리를 질러 대자 폭발해 카빈총을 장전했고 만류하는 방위병들을 총을 쏴 내쫓은 다음 예비군 무기고에 보관되어 있던 애미 카빈 2자루, 실탄 144발, 수류탄 7개 등을 탈취했습니다. 1982년 4월 26일 오후 7시 30분경 우범곤은 우선 우체국에서 일하던 집배원과 전화교환원을 살해하여 외부와의 통신을 두절시킨 후 곡류면 내 4개 마을을 돌아다니며 전깃불이 켜진 집을 찾아다니며 총을 쏘고 수류탄을 터뜨렸습니다. 평촌리 한 곳에서만 모두 28명을 죽였고 평촌리로 향하기 직전 800여 떨어진 운계리 곡류시장에서 18명을 사살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우범곤은 총기 난사를 멈추고 평촌리 주민 서인수의 집에 들어가 일가족 5명을 깨운 뒤 4월 27일 새벽 5시경 수류탄 2발을 터뜨려 자폭했습니다.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마을 유력자로부터 온천 접대 후 술을 마시고 돌아오던 곡류지서장 허창순 경사 일행은 밤 22시 50분경 길에서 만난 주민에게 자초지종이 담긴 신고를 받지만 무시하고 곡류지서로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범곤이 무기를 탈취해 총격을 벌이고 있다는 보고를 듣자 총격 현장에 자기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하며 도피했습니다. 지서장 일행은 무기고로 향해 각자 무기를 챙기고 출동은 했으나 우범곤 순경이 이동한 반대 방향으로 추동하는 엉뚱한 행동을 벌였으며 곡류지서 맞은편에 면사무소가 있었기에 여기에서 방송을 했다면 우범곤 순경의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는 주민 2명이 목숨을 걸고 산을 넘어와 큰일이 났다며 마을에 있던 의령 경찰들에게 출동을 재촉하였으나 서장은 날이 어두워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것도 거부하였습니다.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마산시 진주시의 기동대가 곡류에 도착하였으나 결국 사건은 우범곤의 자폭으로 종료되었으니 경찰력의 개입이나 저지가 없었으며 이 사건 당시 경찰은 단 한 발도 쏘지 못했습니다. 사건으로 인하여 무려 62명의 주민들이 사망했고 35명의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6명의 희생자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총상이 악화되어서 사망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인 청년과 우체국에서 피살된 전화교환원은 미혼으로 사망한 것이
비통하게 여겨져 귀족들끼리 합의하에 영혼 결혼식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우범곤의 직업이 경찰이었으며 당시에도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인들은 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의심 없이 우범곤을 맞이했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시는 무장공비가 심심치 않게 출몰하던 시대였으므로 주인들은 총소리를 무장공비가 나온 것으로 생각했고, 경찰인 우범곤이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했어도 공비소탕 작전을 수행 중인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또한 우범곤이 해병대에서 특등사수로 뽑힐 정도로 사격 솜씨가 좋았다는 것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지역 주민들의 민심 위반을 막기 위해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의령군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약속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열어 대대적인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서정화가 자진 사임하고 후임으로 노태우가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정치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근무지를 이탈했던 의령서장 등 3명의 경찰관과 방위병 3명이 구속됐습니다. 한편 당시 의령경찰서장은 직무유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주관적으로 직무를 벌인다는 인식이 없고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수사본부는 범인 우범곤의 수법이 너무 잔인해 일반인과 뇌조직이 어떻게 다른지를 가려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시신을 보내 뇌세포 검사를 하려 했으나 검사가 불가능해 이를 포기함으로써 연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사건 42년 만인 2024년 4월에 처음으로 위령제가 열렸고 2025년 2월 추모 공원과 위령탑을 건립했습니다. 위령탑은 희생자 넋을 추모, 생존자인 유가족을 위로 다시는 비극적인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3가지 뜻을 품은 디자인이 담겼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범죄사에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되며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과 직무유기가 피해를 더욱 키운 비극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